야, 옥자야. 우리도 이제 외국 간다, 아이가. 박순옥이 새벽 4시부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댔다. 평생 자갈치 시장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새할매가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말이다. 2001년 3월 15일 부산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3시부터 북적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시장 한편이 유독 소란스러웠다. 30년 넘게 나란히 좌판을 벌여온 새할매가 각자의 가게 앞에서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팔레야, 네 여권 챙겼나? 그거 없으면 못 간다 카드라. 김팔레는 허리춤에 찬 작은 가방을 연신 만지작거렸다. 70평생 처음 만져보는 여권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붉은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웃지 마시고 정면을 보세요라는 말에 잔뜩 긴장해서 찍은 탓에 여권.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중죄인 같다고 투덜댔지만 그래도 신기하기만 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비행기라니. 떨어지면 어쩐다냐? 강옥자는 말로는 걱정한다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에는 설레어서 잠 한숨 못 잤다며 새벽부터 여행 가방을 몇 번이나 쌌다 풀었다 했다. 새할매의 인연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따라 자갈치 시장에 나온 박순옥이 첫 번째였다. 똑 부러지는 성격의 흥정솜씨가 뛰어나 금세 단골들을 사로잡았다. 순옥 할매 가게 가면 생선이 싱싱하고 덤도 많이 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김판례는 그보다 3년 늦게 왔다. 성질은 급해도 정이 많아서 손님이 돈이 모자라면 외상도 서주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생선 한두 마리씩 슬쩍 더 담아주곤 했다. 팔레 할매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게 시장 사람들의 평이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강옥자는 가장 늦게 합류했다. 1975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시장에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억척스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당황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숨은 여린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입만 거친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야, 순옥이 언니.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친해질 줄 누가 알았겠나?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팔레가 웃었다. 그때는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했었다. 같은 생선을 팔고 같은 손님들을 두고 겨루는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어느새 서로의 가게를 봐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는 사이가 되었다. 그때 네가 내 가게 앞에서 넘어졌을 때 내가 부축해 준 거 기억하나? 옥자가 순옥을 보며 말했다. 20년 전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진 순옥을 옥자가 일으켜 세워준 것이 진짜 우정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왔다. 아이들이 자라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남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도 새할매의 우정은 변함없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란히 앉아 생선을 팔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해먹었다. 우리 늙기 전에 뭔가 특별한 거 해보자. 작년 가을 순옥이 갑자기 제안했다. 텔레비전에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다. 화면 속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외국?
우리가? 말도 안 돼.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다. 영어 한마디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에 가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행사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도서관에 가서 여행 관련 책도 빌려봤다. 필리핀 세부라는 곳이 좋다고 하네. 날씨도 따뜻하고 바다도 예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 몇 달에 걸친 설득 끝에 드디어 새할매가 의기투합했다.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서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권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예약, 숙소 정하기, 여행자 보험까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배워야 하나. 하지만 새할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 도우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여권 신청할 때는 함께 구청에 가고 짐 쌀 때는 서로 집을 오가며 조언을 구했다. 야, 수영복도 사야 하나? 바다에서 수영한다며? 너는 미쳤나? 우리 나이에 수영복이 어디 있어. 그냥 평상복 입고 발만 담그지 뭐. 하지만 결국 새할매는 수영복까지 샀다. 시장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원피스형으로 거울 앞에서 입어보며 서로를 보고 깔깔거렸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모여서 준비물을 점검했다. 여권, 비행기표, 현금, 상비약, 여분 옷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아가들아, 조심히 다녀와라. 외국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출발 전날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다. 모두들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이런 거 해볼 걸 그랬나?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녀와서 후기 들려줄 테니까 니들도 나중에 가봐. 출발 당일 새벽 4시, 새할매는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무거운 여행 가방과 함께 들뜬 마음도 가득 실었다. 진짜 가는구나.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팔레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멀리 떠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야, 우리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지? 당연하지. 뭘 그런 걱정을 해. 요즘은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데. 순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할매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건물들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려오는 소리에 어리둥절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체크인 카운터를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안내판에 영어를 읽을 수 없어서 한참을 헤맸다. 다행히 친절한 공항 직원이 도와줘서 겨우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출국 심사라는 게 뭐야? 우리가 뭔 죄라도 지었나? 아니야. 그냥 여권 확인하는 거래. 걱정 마. 출국장을 통과하면서 새할매는 진짜로 외국으로 떠난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다. 면세점의 화려한 상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야, 이거 얼마나 비싼지 봐. 우리 동네 슈퍼보다 몇 배는 비싸다. 그래도 신기하네.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탑승 시간이 되자
새 할매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다.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였다. 진짜 이게 하늘로 날아오르나? 비행기 안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좁은 좌석과 복잡한 안전벨트, 그리고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 모든 것이 신기했다. 아가씨, 이 벨트 어떻게 매는 거야? 창문 좀 열어줄래? 좀 답답해. 승무원들은 웃으며 새할매를 도와주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을 종종 봤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신기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정겨웠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다. 새할매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세상이 이렇게 작구나. 우리 시장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 3시간 30분의 비행. 새할매에게는 평생 가장 신기한 경험이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 그리고 기내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제 정말 외국이구나. 세부 공항이 가까워지자 새할매의 마음은 또 다른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진짜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입국 심사관의 영어가 새할매에게는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박순옥은 멍하니 서서 심사관을 바라봤다. 분명 뭔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관광이요. 다행히 여행사에서 미리 알려준 단어 하나가 기억났다. 하지만 발음이 엉망이었다. 투어리즘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투리즘으로 들렸고 심사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How long will you stay?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다. 순옥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김판례와 강옥자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야, 판례야. 영어 좀 해봐. 나도 모른다,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알겠노? 새할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해했다. 여행사에서 간단한 영어 정도는 통한다고 했는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달랐다. 심사관은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뒤에 줄을 선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다른 줄로 옮겨가기도 했다. 5 days, 5. 옥자가 갑자기 손가락을 5개 펼치며 소리쳤다. 여행 기간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심사관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Where will you stay? 이번에는 새할매 모두 완전히 얼어붙었다. 호텔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순옥이 가방을 뒤져서 예약 확인서를 꺼냈지만 심사관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종이를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것 참. 종이를 줍느라 허리를 굽히는 순옥을 보며 판례와 옥자도 당황했다. 그 사이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Hey, come on. We didn't have all day. Can you please hurry up? 외국인들의 불평소리에 새할매는 더욱 위축되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건 분명했다. 그때였다. 입국장 저편에서 한국어가 들려왔다. 할머님들. 목소리의 주인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긴 생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다. 손에는 부산 투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저기요, 저희 가이드 아닌가? 순옥이 그녀를 보며 반가워했지만 문제는 아직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가이드는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새할매는 여전히 심사대 앞에 서 있었다. 심사관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마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다. 새할매는 이제 정말 절망적이었다. 우리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마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아이고, 그럼 비행기 표값은 어떻게 해? 새할매가 서로 수군거리는 동안 입국장 밖에서는 바카나 로렌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다. 바카나는 6개월 전 필리핀으로 와서 가이드 일을 시작한 신참이었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현지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더욱 까다로웠다. 분명히 3시 10분 비행기라고 했는데 하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나왔는데 부산에서 온 새 할머니만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른 비행기를 탔나? 아니면 여행을 취소했나? 불안해하던 하나는 결국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새 할머니가 입국 심사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오노,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니까 동행해 드릴게요. 공항 직원과 함께 입국장 안으로 들어간 하나는 심사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새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바카나입니다. 하나가 다가가자 새 할매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가이드구나. 빨리 와서 이것 좀 해결해줘.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심사관에게 영어로 설명했다. 임사리, They are first minus time travelers from Korea. They don't speak English well. 심사관은 그제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나가 통역을 해주면서 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투리점 5 days, staying at paradise resort. 생크유. 드디어 여권에 도장이 찍혔다. 새 할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됐다. 드디어 됐어.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짐을 찾는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여행 가방 중에서 자신들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야, 우리 가방이 어디 갔노? 분명히 검은색이었는데. 아니야, 네이비색이었어. 새 할매는 서로 다른 색깔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사실 비슷비슷한 여행 가방들이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하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가이드 일을 시작한 이후 가장 힘든 손님들이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였다. 할머님들, 침착하세요. 가방에 이름표 달아놓으셨죠? 그런 게 있었나? 아, 그거 말이야. 여행사에서 달아주더라고. 다행히 이름표를 확인해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30분이나 더 소요되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세부의 뜨거운 열기가 새 할매를 덮쳤다. 부산보다 훨씬 덥고 습했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옷을 잘못 입고 왔네. 겨울옷을 왜 가져왔노? 새할매는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아직 쌀쌀한 날씨였는데 세 분은 한여름 같았다. 할머님들, 차가 저기 있어요. 가실까요? 하나가 안내하는 승합차로 향하는 길, 새할매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야자수, 트라이시클, 그리고 피부가 까만 현지인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와, 정말 외국이구나. 저 나무 좀 봐. 영화에서나 보던 거네. 차에 탄 후에야 하나는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들. 저는 가이드 박하나라고 합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새할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가씨, 니 뭐하노? 가이드는 뭐하라고 돈 받는겨? 순옥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우릴 그냥 놔두고 뭐했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판례도 거들었다. 맞아.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옥자까지 합세했다. 첫날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 돈 이만큼 내고 왔는데. 하나는 당황했다. 사실 그녀도 억울했다.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입국 심사에서 지체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객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들. 제가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미리 확인? 그럼 처음부터 안에 들어와서 기다렸어야지. 그건 규정상 입국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의 설명을 들은 새할매는 더욱 화가 났다. 규정?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아가씨가 가이드면 가이드답게 해야지. 부산 사투리로 쏟아지는 불만에 하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6개월 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도 이렇게 막막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적응했다 싶었는데 이런 어려운 손님들을 만나니 다시 처음 같은 기분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새할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신경 쓴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 첫 해외여행인데 첫날부터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 앞으로 뭘 믿고 따라가겠노?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운전기사도 뒤를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였다. 하나는 그저 빨리 호텔에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할머님들, 곧 호텔에 도착해요. 좀만 더 참고, 우리가 뭘 참아? 돈 내고 온 손님이 뭘 참아야 해? 옥자의 말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의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새할매는 창밖 풍경에는 관심도 없이 계속 투덜거렸고 하나는 작아져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 차가 서자 새할매가 내렸다. 그리고 짐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우리 여행 다 망치겠네.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 하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4일이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 과연 잘 끝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새 할매들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호텔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나는 의자에 앉아서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내일은 꼭 실수하지 말자. 하지만 내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새할매와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최악의 충돌이었으니까. 이게 뭐노? 밥이야 죽이야? 첫날 저녁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김판례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며 당황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음식들이었다. 노란 쌀밥, 새빨간 소스가 들어간 고기, 그리고 이름도 모를 야채들.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박순옥이 포크로 찍어본 음식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했다. 입에 넣자마자 눈이 둥그레졌다. 이거 맛있네. 정말? 나도 좀 줘봐. 강옥자도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봤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다. 아가씨, 젓가락 없나? 이 쇠꼬챙이로 어떻게 밥을 먹어? 새할매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몰라서 고생했다. 포크로 밥을 떠먹으려니 자꾸 떨어졌고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려니 힘이 딸렸다. 하나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제의 일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할머니들이 또 화를 낼까봐 걱정됐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결국 새할매는 포크를 숟가락처럼 사용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의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할매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야, 그냥 손으로 먹으면 안 되나? 미쳤나? 여기가 어디인데 손으로 먹어. 그럼 네가 방법 좀 알려줘. 새할매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님들,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옥이 하나를 쳐다봤다. 어제는 화가 나서 심하게 말했지만 사실 이 어린 아가씨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당황해서 그랬을 뿐이었다. 어제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나는 깜짝 놀랐다. 사과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너도 처음이었을 텐데. 판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원래 성격이 정이 많아서 미워할 줄 몰랐다. 그럼 이제부터 잘해보자. 우리도 외국 처음이고 니도 우리 같은 할매들 모시는 거 처음이지? 옥자의 말에 하나가 웃었다. 어젯밤 내내 걱정했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니 고마웠다. 네, 정말 처음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선 이거부터 좀 가르쳐줘. 이 쇠꼬챙이로 어떻게 밥을 먹는 거야? 하나는 웃으며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알려줬다. 왼손에 포크,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고기를 자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쉽네. 새할매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평생 젓가락질만 해왔지만 의외로 적응이 빨랐다. 이제 좀 먹을 만하네. 아가씨 덕분이야. 하나야, 고마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할머니들을 보며 하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새할매는 하나의 방에 모여서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은 뭐 한다고 했지? 바다에서 놀기래. 배 타고 섬 구경하고. 와, 정말?
우리가 배를 타? 그런데 배 안 무서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 새할매의 걱정을 들은 하나가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안전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물도 얕아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수영 못해도 괜찮나? 물론이요. 구명조끼도 입고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하나의 말에 새할매는 조금 안심했다.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핑 투어가 시작됐다. 작은 보트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새할매는 자신만만했다. 이까짓 거 뭐가 어려워? 우리 부산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하지만 막상 보트에 올라서자 상황이 달랐다. 엔진 소리와 함께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자 새할매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빨라. 천천히 가라고 해. 아이고, 토할 것 같다. 보트는 작은 파도에도 심하게 흔들렸다. 새할매는 서로를 붙잡고 비명을 질러댔다. 하나는 당황했다. 이 정도 파도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줄 몰랐다. 할머님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전해요.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우리 죽는다. 순옥이 하나의 팔을 꽉 붙잡았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사 아저씨,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하나가 보트 기사에게 부탁했지만 기사는 영어로 This is normal speed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뭐라고 해? 번역해줘. 이 정도가 보통 속도라고 해요. 보통 속도? 이게 미쳤나 봐. 옥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다. 하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님들, 좀 작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팔레의 말에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맞는 말이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새할매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맞아. 이거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첫 번째 섬에 도착했을 때 새할매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쭉쭉 뻗은 야자수.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우와, 이게 진짜 바다야? 부산 바다랑 완전히 다르네. 사진 좀 찍어줘, 하나야. 하나는 기꺼이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어줬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던 새할매도 점점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야, 좀 더 웃어봐. 니부터 웃어. 하나야, 너도 같이 찍자. 하나도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바비큐를 먹었다. 신선한 생선을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이거 우리 부산에서 파는 생선이랑 똑같네. 맞아. 근데 여기가 맛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마 바다가 깨끗해서 그런가 봐. 새할매는 맛있게 식사를 하며 즐거워했다. 하나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님들은 부산에서 뭐 하세요? 우리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해. 와, 정말요? 그럼 생선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네요. 당연하지. 우리가 생선 보는 눈은 아무도 못 당해.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 생선도 신선한 거죠? 응, 이거 아주 싱싱해. 눈 좀 봐.
맑고 투명하지? 이런 게 좋은 생선이야. 하나는 할머니들의 전문 지식에 감탄했다. 평생 생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답게 정말 해박했다. 오후에는 스노클링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할매는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다. 물에 들어가? 우리가?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해? 구명조끼 입어도 무서워. 하나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였다. 보세요, 할머님들. 이렇게 안전해요. 물속에서 손을 흔드는 하나를 보며 새할매는 망설였다. 진짜 안전한가? 우리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한 번만 해보자. 평생에 한 번뿐인데. 결국 팔레가 먼저 용기를 냈다. 구명조끼를 단단히 입고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갔다. 따뜻해. 정말? 나도 해볼래. 순옥과 옥자도 차례로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우와, 물고기다.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고 물속을 들여다본 순옥이 소리쳤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어디? 나도 보고 싶어. 이거 봐. 저 노란 고기. 새할매는 마치 아이들처럼 신기해했다. 평생 생선을 다뤄왔지만 살아있는 열대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다. 하나야, 이게 뭐라는 물고기야? 에인젤피시오. 예쁘죠? 정말 천사 같네. 너무 예뻐. 물속에서 1시간 가까이 놀았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새할매도 나중에는 혼자서도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 야, 우리 이거 잘하는데? 맞아. 생각보다 쉽네. 내일도 또 하자. 물에서 나온 새할매의 얼굴은 환했다. 7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할머님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칭찬에 새할매는 더욱 기뻐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새할매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하나야, 고마워. 네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저야말로 할머님들 덕분에 즐거웠어요. 우리 내일도 재밌게 놀자. 네,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요. 배 안에서 새할매와 하나는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어제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나는 생각했다. 처음에는 어려운 손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착했다. 그리고 새할매도 깨달았다. 이 어린 가이드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챙겨준다는 것을. 어제는 당황해서 심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아가씨였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은 이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일찍 만나자. 늦잠 자기 아까워. 그럼 7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좋아. 내일도 잘 부탁해. 하나야.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새할매와 하나는 아쉬워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하나는 혼자 방에 앉아서 오늘을 정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일은 뭘 해드릴까? 할머니들이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 같은 여행 동료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새할매도 각자 방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진짜 재밌었네.
하나가 정말 착한 아가씨야. 내일이 벌써 기대돼. 첫날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몰랐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얼마나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지를. 야, 저게 뭐노? 고래야? 3일차 아침,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투어를 위해 배에 오른 박순옥이 멀리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소리쳤다. 하나는 깜짝 놀라 달려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던 할머니들이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다. 어제 스노클링의 성공적인 경험이 자신감을 준 것 같았다. 할머님, 아직 고래상어는 안 보여요. 좀 더 가야 해요. 아, 그래. 그럼 저건 뭐야? 저건 그냥 바위예요. 김판래와 강옥자도 배 난간에 매달려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이 어제보다 훨씬 깊고 파랬다. 여기서 고래상어가 나온다고? 네, 이 근처가 고래상어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에요. 운이 좋으면 여러 마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설명을 들은 새 할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고래상어라니 상상만 해도 웅장했다. 그런데 그거 위험하지 않나? 고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리 체험이라고 해도 고래와 함께 수영한다는 건 무서웠다. 할머님, 고래상어는 플랑크톤만 먹어요. 사람은 전혀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온순해서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정말? 그럼 우리가 만져봐도 되는 거야? 만지는 건 안 돼요. 고래상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까이서 함께 수영할 수는 있어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안내 방송을 했다. 하나가 통역해줬다. 지금부터 고래상어를 찾아볼 거래요. 발견되면 바로 알려줄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새 할매는 어제 입었던 구명조끼를 다시 착용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야, 우리 이제 제법 익숙해졌네? 맞아. 어제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하나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새 할매의 칭찬에 하나는 뿌듯했다. 어제 하루 만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데어, 웨일 샤크. 갑자기 배 위에 스포터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저기요. 고래상어가 나타났어요. 하나의 말에 새 할매는 바다를 열심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있어? 저기, 저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시죠? 하나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와, 저게 고래상어구나. 진짜 크다. 저게 얼마나 큰 거야? 저 고래상어는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편이에요. 7m라는 말에 새 할매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들이 평생 본 생선 중 가장 큰 것도 2m가 채 안 되었는데 7m라니. 우리가 정말 저거랑 같이 수영해도 되는 거야? 네, 괜찮아요. 할머님들 어제 잘하셨잖아요. 다른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새 할매는 망설였다. 누가 먼저 들어갈래? 아무래도 내가 먼저. 순옥이 나서려는 순간 판례가 먼저 뛰어들었다. 내가 먼저 한다. 판례가 제일 무서워하더니 겁쟁이는 야.
물에 들어간 팔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고래상어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잊었다. 어머나, 이게 진짜 신의 작품 아이가. 물속에서 고래상어는 더욱 웅장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경이로웠다. 등에 있는 하얀 점들이 마치 별자리 같았다. 팔레야, 어때? 물 위에서 순옥이 소리쳤다. 진짜 대박이야. 빨리 들어와. 순옥과 옥자도 서둘러 물에 들어갔다. 하나는 세 할매 사이에서 안전을 확인하며 함께 수영했다. 할머님들, 고래상어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말로 고래상어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새 할매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고래상어가 바로 옆을 지나갈 때 순옥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다. 거대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이런 게 있구나. 순옥은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 울고 계세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신기해서. 팔레와 옥자도 마찬가지였다. 고래상어의 웅장함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동시에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아. 30분 동안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한 후 새 할매는 배로 돌아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하나야, 정말 고마워. 네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 못 해봤을 거야. 저야말로 할머님들과 함께해서 더 특별했어요. 할머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하나의 진심 어린 말에 새 할매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씨가 착했다. 점심 식사는 근처 작은 섬에서 했다. 현지 어부들이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요리였다. 이 생선 뭐라고 하는 거야? 순옥이 요리를 맛보며 물었다. 라프라프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주 유명한 생선이에요. 라프라프? 특이한 이름이네. 맛은 좋은데. 우리 부산에도 이런 생선 있나? 비슷한 건 있어. 하지만 이만큼 달지는 않아. 새 할매는 전문가답게 생선의 맛과 식감을 분석했다. 평생 생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깊이 있는 평가였다. 하나야, 니는 어떻게 이 일하게 됐어? 식사를 하면서 옥자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대학에서 관광학을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필리핀에 왔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던?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외국에서 혼자 일한다고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하나의 말에 새 할매는 공감했다. 다들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부모 마음을 이해했다. 그럼 지금은 어때? 후회 안 해? 아니요, 전혀요. 특히 할머님들 만나고 나서는 정말 이 일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문에? 네, 할머님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솔직한 고백에 새 할매는 뭉클했다. 이 아이에게 자신들이 그런 의미였다니. 하나야, 네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줄래? 순옥이 갑자기 말했다. 네, 왜요? 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해드리고 싶어. 정말요?
그럼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는 감동했다. 할머니들이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말이야. 팔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니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해주실 거라니요? 응,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도 뭔가 해주고 싶어. 새할매의 마음을 느낀 하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님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생각해봐. 오후에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했다. 어제 스노클링을 성공한 새할매는 이번에도 용감하게 도전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네, 하지만 강사가 함께 들어가니까 안전해요. 전문 다이빙 강사가 한 명씩 붙어서 안전하게 바닷속 구경을 시켜줬다. 물속에서 본 산호초와 열대어들은 어제보다 더 화려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산호들과 그 사이를 헤엄치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 니들아, 이거 봐. 저 물고기 진짜 예쁘다. 물속에서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손짓으로 서로에게 신기한 것들을 알려줬다. 다이빙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온 새할매는 또 한 번 감탄의 연속이었다. 진짜 다른 세상이네. 우리가 이런 걸 다 해봤다니. 집에 가서 누가 믿겠어?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새할매와 하나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하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할머님들 덕분에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니를 믿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런 경험 못 해봤을 거야. 새할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하나는 마음이 벅찼다. 할머님들, 저한테는 할머님들이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님? 네, 가이드 일 시작하고 나서 맡은 첫 번째 한국 관광객이 할머님들이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네 처녀작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그럼 우리가 네 가이드 선생님이네. 모두가 웃었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하나야,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 하나는 새할매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처음의 갈등부터 지금의 우정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엄마도 안심이 된다. 응, 정말 할머니들 같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 그럼 너도 그분들한테 잘해드려라. 어른들이시니까. 당연하지. 내일이 벌써 아쉬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는 생각했다. 6개월 전 필리핀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단순히 경험을 쌓으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이야. 그리고 새할매도 각자 방에서 오늘을 정리했다.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 하나가 없었으면 이런 경험 못 해봤을 거야. 내일이 벌써 아쉬워. 새할매는 하나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이드와 손님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나랑 헤어지기 싫어. 벌써 이별이 아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다.
이 인연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훨씬 더 특별한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을. 벌써 마지막 날이구나. 5일째 아침, 박순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세부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날이 되니 모든 게 꿈 같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김판내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더욱 아쉬웠다. 하나가 오늘 몇 시에 온다고 했지? 강옥자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오늘은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었다. 9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새할매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며칠 사이에 늘어난 기념품들 때문에 가방이 터질 것 같았다. 야,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 비행기에서 무게 초과라고 안 하겠지? 걱정 마, 하나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제는 하나에 대한 신뢰가 완전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갈등이 무색할 정도였다. 로비에서 하나를 만났을 때 새할매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뭔가 슬퍼 보였다. 하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할머님.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조금 아쉬워서요. 하나의 솔직한 대답에 새할매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도 그래.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5일이 5년 같았어. 정말 즐거웠는데. 마지막 관광지는 세부의 전통 시장이었다. 하나는 일부러 새할매가 좋아할 만한 곳을 선택했다. 와, 여기 우리 자갈치 시장이랑 비슷하네. 시장에 들어서자 새할매는 반가워했다. 생선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고향 같았다. 하나야, 저 생선 뭐라고 하는 거야? 방가비에이엔지유에스라고 해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생선이에요. 어디 보자. 순옥이 전문가답게 생선을 살펴봤다. 눈의 맑기, 비늘의 상태, 아가미 색깔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거 싱싱하네. 우리 부산 생선 못지않아. 정말요? 할머님이 인정하시니까 정말 좋은 생선이네요. 현지 상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할매를 바라봤다. 이상한 외국인들이 생선을 전문가처럼 살펴보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하나야, 저 아저씨한테 우리가 부산에서 생선 장사한다고 말해줘. 하나가 영어로 설명하자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같은 업종 종사자라는 걸 알고 반가워했다. He says you are experts. He wants to show you special fish. 상인이 특별한 생선을 보여줬다. 새할매는 신기해하며 그 생선을 살펴봤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류네. 응, 여기만의 특산품인가 봐. 맛이 어떨까? 상인이 작은 조각을 잘라서 맛보라고 했다. 새할매는 조심스럽게 맛봤다. 이거 맛있는데? 진짜? 나도 먹어봐. 우와, 이런 맛이구나. 새할매의 반응에 상인도 기뻐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언어는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가 느껴졌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셨다. 새할매는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와 함께 보며 추억을 정리했다. 이거 봐. 첫날 우리 얼굴 좀 봐. 완전 겁먹은 표정이네. 맞아.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지금 보니까 웃기다. 사진 속의 자신들을 보며 새할매는 웃었다. 5일 전의 자신들과 지금의 자신들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할머님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첫날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우리가? 네, 자신감도 생기시고 뭐든 도전해 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하나의 말에 새할매는 뿌듯했다. 하나, 네 덕분이야. 네가 용기를 줬어. 맞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변했을 거야. 그때 순옥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하나야, 이거 받아. 두툼한 봉투였다. 이게 뭐예요? 네가 우리한테 잘해준 마음이야. 아니에요, 할머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하나가 사양하자 팔레가 나섰다. 아니야, 받아야 해. 우리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옥자가 조심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부산 특산품이야. 우리가 직접 챙겨온 거. 할머님들. 하나는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도 니한테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 네 덕분에 우리가 평생 못할 경험 다 해봤잖아. 이거 받아라. 안 받으면 우리 기분 나빠진다. 새할매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하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님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 헤어짐이 아쉬워서 말이 없었다. 하나야, 우리 연락 계속하자. 당연하죠. 자주 안부 여쭐게요.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정말요? 꼭 갈게요. 우리 자갈치 시장 구경시켜줄게.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다. 할머님들 정말 잘 가세요. 하나야, 고마웠어. 진짜로. 우리 잊지 마. 잊을 리가 있겠어요. 할머님들은 제 첫 번째 가족 같은 손님이에요. 새할매와 하나는 서로를 꽉 안아줬다. 모두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자. 마지막 순간까지 아쉬워하며 새할매는 출국장으로 사라졌다. 하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6개월간의 가이드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할머니, 정말 또 세부 가시는 거예요? 순옥의 손자 도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하나 보러 가야지. 그 가이드 아가씨요? 응, 우리 아가씨야. 1년 동안 하나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새할매였다. 처음에는 문자로, 나중에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할머니가 영상통화도 하시고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사람은 늙어도 배워야 해. 하나가 가르쳐줬거든. 하나는 새할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알려줬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하나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학교 4학년인 그는 졸업 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너도? 좋지. 하나한테 너 소개시켜줄게. 진짜요? 고마워요, 할머니. 도훈은 할머니의 여행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 가이드 아가씨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얼마나 친절한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런데 할머니, 그분이 아직 그 일하고 계세요? 응, 그런데 이제 팀장이 됐다고 하더라. 와, 대단하시네요.
하나는 1년 동안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했다. 새할매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세부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나가 마중 나와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하나는 더욱 자신감 있어 보였다. 할머님들, 하나야. 재회의 기쁨은 1년 전 이별의 아쉬움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많이 예뻐졌네, 우리 아가씨. 할머님들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세요? 하나가 도훈을 보며 물었다. 아, 내 손자야. 도훈이. 안녕하세요, 박하나 가이드님. 할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자랑을 많이 하셨나 봐요. 도훈과 하나의 첫 만남은 순조로웠다. 둘 다 20대 후반의 또래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할머님들, 이번에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하나가 좋은데 알아서 정해줘. 우리는 니만 보면 돼.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이번 여행은 5일이 아닌 7일 일정이었다. 좀 더 여유 있게 즐기기로 한 것이다. 첫날 저녁 해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1년간의 안부를 나눴다. 하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할머님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재미있어졌고요. 우리 덕분에? 네, 할머님들과의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큰 공부가 됐어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더 잘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하나의 말에 새할매는 뿌듯했다. 그럼 우리가 네 선생님이네. 맞아요. 최고의 선생님들이에요. 대화 중에 도훈은 하나에게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친절한 가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하나 씨는 언제까지 필리핀에 계실 예정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도훈의 질문에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특히 할머님들 생각날 때. 그럼 정말 한번 오세요. 할머니도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옆에서 순옥이 슬쩍 웃었다. 손자가 하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보였다. 여행 둘째 날부터 도훈과 하나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새할매가 휴식할 때면 둘이서 따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님들 정말 특별하시죠? 하나가 말했다. 맞아요. 할머니가 1년 동안 하나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하나씨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더 활발해지시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시고 저도 할머님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도훈 씨는 대학에서 뭐 전공하세요? 경영학이요. 졸업하면 가족 사업을 도와야 해서요. 가족 사업이요? 작은 수산업체예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아버지가 이어받으셨거든요. 그럼 할머님과 같은 업계시네요. 그런 셈이죠. 어릴 때부터 생선 냄새 맡고 자랐어요. 둘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가까워졌다. 여행 마지막 날 순옥이 하나를 따로 불렀다. 하나야, 우리 도훈이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나는 당황했다. 네, 도훈 씨요? 응, 괜찮은 아이 같지? 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럼 우리 집 며느리 할 생각 없어? 할머니.
하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진짜 너희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순간 도훈이 다가왔다. 할머니, 뭐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한테 한국 꼭 놀러 오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하나 씨, 정말 한국에 한번 오세요. 기회가 되면. 공항에서의 두 번째 작별은 첫 번째보다 더 아쉬웠다. 이번에는 도훈도 함께여서 더욱 그랬다. 하나 씨, 연락 자주 해요. 네, 꼭요. 다음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한국으로 돌아간 후 도훈과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하나가 한국을 방문했다. 순옥의 초대로 부산에 온 것이었다. 우리 아가씨가 왔네. 부산역에서 하나를 맞이한 새 할매는 기뻤다. 그리고 도훈도 함께 나와 있었다. 정말 한국에 왔네요. 할머님들이 계속 오라고 하셔서. 하나의 한국 방문은 2주 일정이었다. 부산 관광도 하고 새 할매의 일상도 체험해 보기로 했다. 자갈치 시장 구경시켜 줄게. 자갈치 시장에서 하나는 새 할매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필리핀에서 만난 관광객 할머니들이 아닌 30년 베테랑 상인들의 모습을. 우와, 할머님들 정말 프로시네요. 당연하지. 이게 우리 본업이야. 2주 동안 하나는 부산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리고 도훈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마지막 날 밤 해운대 해변에서 도훈이 용기를 냈다. 하나 씨,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저 하나 씨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하나도 도훈에게 마음이 있었다. 2년간의 연락과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이다. 저도 도훈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또 1년 후 도훈과 하나는 결혼했다. 결혼식장에는 새 할매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섰다. 우리가 맺어준 인연이니까 우리가 줄에 서야지. 결혼식 날 순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3년 전 니를 만나서 욕도 하고 웃고 울고 참 별일 다 했다. 근데 결국 우리 식구가 되었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신혼여행은 당연히 세부였다. 이번에는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이었다. 세부의 바닷가 리조트에서 손자 부부를 바라보는 순옥은 감회가 새로웠다. 하나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할머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바다 건너 낯선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되다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렀고 세월은 흘렀지만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삶은 바람처럼 스쳐가도 인연은 이야기처럼 이어진다. 순옥이 중얼거린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세부의 어느 바닷가에서는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바다가 이어주는 특별한 이야기들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